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놨던 거죠. 사서 나중에 공급해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건 직접적 개입이었죠.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X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직접적 개입 수단의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하고 가격을 아예 건드려버리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은 당연히 직접적 개입 수단에 속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간접적 개입은 돈이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이었죠. 그 다음 2번. 토지은행 제도의 필요성에는 토지의 사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이 강화되니까 토지은행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 3번. 토지은행 사업에 의한 비축토지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었어요. 공공사업용, 공익사업용이 있었고 수급조절용.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를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비축해 놓은 것, 수급조절용이 있었죠. 가격 안정화를 깨하기 위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맞네요. 4번. 토지은행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놨다가 나중에 공급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4번도 X. 5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LH공사가. 근데 LH공사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또 사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비축해놓은 토지와 섞이면 안 되니까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죠. LH공사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누가 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LH공사죠. 5번도 X네요. 1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는 너 재산이 있네, 재산세.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네, 종부세였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가져요. 국세였죠. 재산세는 지가 보이죠? 지방세였죠. 그 다음 상속세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취득 단계 세금이었죠. 그래서 1번 X네요. 2번. 정부는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용별로 바람직한 이용이면 세금을 줄여줘야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용 못하도록 세금을 더 많이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용별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네요. 2번이 맞죠.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다 뜯겨버리면 팔아봤자 이익이 없으니까 이때는 팔지 않고 꽁꽁 얼어붙을 거예요. 양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공급이 얼어붙는 효과가 나타나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그대로니까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죠. 집가는 상승합니다. 하락이라고 해서 X네요. 그 다음 4번.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임대인은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요? 만만한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어요?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기억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했었죠.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X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을 때 수요의 탄력성 2, 공급의 탄력성이 3이면 부담은 3대2로 하는 거죠. 바꿔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똘마니로 붙는 건 농약이었죠, 여러분. 농약.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지 지방교육세가 아니었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는 농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붙어요. 재산세에는 지가 보이죠? 지방교육세가 붙었죠. 종합부동산세에는 옹옹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었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이 내용을 볼 때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가볍게 보여요.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대지 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라 임대 면적을 당연히 곱하겠죠. 1번 X. 2번. 유효 총소득은 이게 조순 전후 중에 조였습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 충당금 차감하죠. 가공기. 지금 그 얘기예요. 기타 수입은 더했죠. 그래서 반드시 가능 총소득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만약에 기타 수입이 더 크다면 공실은 발생하지 않는데 기타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유효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보다 커질 수도 있죠.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조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였어요. 이때 영업경비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에 들어가는 경비였기 때문에 취득시의 경비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양도시의 경비도 안 들어가죠. 위에서 이미 뺐거나 밑에서 뺄 애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에는 저와세가 포함되지 않죠. 부채서비스세, 세금, 영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때 영업경비는 공정결 세손 유감이었는데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공하고 결은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이중으로 빼면 안 돼서 빠졌던 거고, 감은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밑에서 뺐죠. 그래서 공정함 지금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영업경비에는 공실 충당금과 정상운전자금 이자는 포함되고 정상운전자금 이자는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공실 충당금은 위에서 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영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다음 4번. 부채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나요? 원리금인가요? 원리금이죠. 그래서 저당에게 뭘 곱해서 구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서 조항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기간 중에는 이자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 이자율을 곱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저당 상수는 언제 또 썼었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구할 때 썼던 거예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보다 반드시 작다. 같아질 때도 있죠. 비과세 대상이거나 이때 과세상소득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작다가 X인 거죠. 3번에 4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